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추운 겨울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을 위한 희망 나눔 박싱데이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국교회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그루밍 성폭력, 그 원인이 된 교회의 구조적 문제와 대안을 짚어봤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섬기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를 만나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겐 추수감사절은 그저 헌금을 하는 날로 치부되기 마련인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게 좋을지 살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921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한 후 첫 추수를 마친 것에 감사하며 원주민들에게 추수한 곡식과 음식을 나누며 수확의 기쁨을 전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한국교회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수감사주일이 형식적인 행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 헌금을 내는 날로 여기기보다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에게 넘치게 흘러내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이 어디 있는가, 그게 누구인가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교회도 상당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2018 희망나눔 박싱대회를 열고 자원봉사자들과 생필품 선물 박스를 포장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소외 이웃에게 나눕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작은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한 나눔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부천 참빛교회는 이웃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진행한 데 이어 서울 남부교도소에 방문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공연을 펼칩니다. 판교 주님의 교회는 주말에 성도들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을 실시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개개인의 감사 제목을 떠올리는 동시에 교회가 나서 소외된 이웃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겨울을 알리는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돕는 한국교회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굿피플이 7년째 진행하고 있는 박싱데이 나눔 행사에선 따뜻한 마음을 담은 희망박스가 포장됐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박스와 봉사자들이 보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희망박스를 만들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해마다 열고 있는 이 박싱데이 행사는 지난 2012년 시작돼 올해로 7년째를 맞으며 이웃 섬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엔 굿피플을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교회와 기업들이 후원했습니다. 여기에 이형훈 이사장과 국회의원, 나눔대사인 배우 김호진 씨 등 각계의 인사들과 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나눔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희망박스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꿈과 희망이 그리고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박싱데이란 중세시대 교회에서 성탄절 다음날 옷과 곡물, 연장 등과 같은 생필품을 박스에 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관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올해 박싱데이에서 포장된 20억 원 상당의 식료품을 채운 박스 2만 개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행사 전 희망박스 릴레이를 진행해 전국 1000여 명의 개인과 기업이 미리 후원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기획됐습니다. 릴레이를 시작을 했는데 1000여 명의 기업과 개인들이 참여를 하셔서 희망박스
나눔에 큰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희망박스를 통해서 나눔이라는 게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유난히 긴 겨울이 될 거란 소식에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의 걱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사회 전체로 확대돼 모두가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험생들은 후련함보다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질 텐데요. 한국교회는 수능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로했습니다. 현장에 홍희연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와, 경복이다!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선배들을 위해 학교 후배들이 고사장을 찾았습니다. 우렁찬 응원 소리에 수험생들은 힘찬 발걸음으로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서울 용산공고에 마련된 15시험지구 제8시험장은 여느 때와 달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응원에 나선 후배들과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한마음으로 고득점을 기원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전국 86개 지구 119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59만 4,924명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는 전국의 수험생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삼일교회, 광림교회 등은 시험이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 이웃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교육의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부모들은 시험이 끝난 자녀들의 허탈함을 위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너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난 12년의 학업을 마치고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이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인천 모 교회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 사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최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들이 그루밍이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습니까? 전문가들은 교회 내 구조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대안은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 윤화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늘기쁜 교회 문대식 목사, 라이저 무브먼트 이동현 목사, 수년간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번 인천 모 교회의 그루밍 성폭력을 포함해 교회 내 이 같은 성폭행 사건들은 여성 신도들이 목회자와 평소 친분을 유지하던 과정에서 목사가 그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사이 관계 유지가 필수인 교회 구조는 그루밍 성폭력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설교의 권위를 가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의존하는 교회 구조의 특수성이 피해자가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사건을 공론화시키면 교회가 무너진다, 사역의 길이 막힌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회유로 사건을 덮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세력이나 이단으로 매도되기도 합니다.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할 만한 의사소통 구조가 교회나 교단 안에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 목회자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나 그런 배려가 전혀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 인식이 바뀌기 어려운 건데, 최근 들어 미투 운동과 함께 교회 내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교단에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사건을 공감할 수 있는 여성 총대를 늘리고 성폭력 문제를 논의할 전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 내 시선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윤리와 성교육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부룬디에서 한센인들을 섬기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인환 선교사 부부인데요. 신 선교사 부부는 2001년 칠레를 시작으로 17년간 한센인 사역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제18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특별한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는 14년간의 내전으로 피난민, 고아와 과부, 그리고 한센인이 많은 나라로 꼽힙니다.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는 2011년부터 부룬디 수도 부줌브라에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 무제에서 한센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간암 수술하고 마지막 아프리카 33개 나라 방문 가운데 가장 한센인들이 많고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곳에서 한센인 병원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신인환 선교사는 2001년 2월 아프리카 선교사로 임명받고 소록도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한센인에게 복음을 전하란 비전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내인 신흥남 선교사는 한센인 치유를 위해 한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신 선교사 부부는 고약한 냄새로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해달라 기도하기도 했다며 이런 작은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며 한센인 사역이 우리 부부의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전했습니다. 마침내 2011년 신 선교사 부부가 부룬디에 세운 월드 조이너스 미션 센터는 한센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당이 됐습니다. 신 선교사 부부는 미션 센터에서 아이들을 위한 학비, 교복, 생활 지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지원, 낙후된 현지 교회를 위한 시공사역 등을 통해 영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저들 가정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요. 근데 저희가 교복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작은 것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학교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급해 줄 때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녀들이 학교 갈 수 있다는 거. 신 선교사 부부는 하나님은 부룬디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며 올해부터는 교회가 없는 3군데 마을에 노방교회를 세워 하루 200명 이상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한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 부부. 마지막으로 신 선교사 부부는 누구나 아플 땐 치료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병원이 지어져 무제마을 주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해 한미와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습니다. 한국 경제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경제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내년도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떨지 살펴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입교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와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났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양당의 견제와 균형이 살아날 거란 기대 속에서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미 관계에 있어선 기존의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경우 일부 중국 학자들은 민주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가 다소 누그러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분간은 큰 변수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이 잿빛일색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2.6%,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보다도 낮은 2.3%로 예측했는데요.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수출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기 지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위기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혁신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입교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여호와의 증인 가입이란 문구를 검색하면 구체적인 가입 절차를 묻는 질문들이 최근 들어 급증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이에 일각에선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 교세가 확장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국 사회와 교회의 올바른 대처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포항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재민들이 지진 트라우마 속에서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재난수습 관련 법안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 다가올 겨울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오는 20일 교단 통합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2019년 생태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여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연합이 지난달 28일 합의했던 양기관 통합총회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한교총은 12일 통합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며 내달 6일 한교총회 단독 정기총회를 준비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했던 한교총 법인 설립은 다시 추진될 걸로 보입니다. 한기연도 별도의 정기총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연 관계자는 구TV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통합총회는 어려워졌지만 언제나 통합의 문은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렵게 합의했던 통합총회가 또다시 무산된 데는 총회를 며칠 앞두고 실무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사무총장 등 양기관 직원 승계 문제와 한기연 측 재정 문제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양기관 총무단은 12일 회의 자리를 마련하고 좀 더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오는 20일 각각 임시총회를 열고 교단 통합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양교단은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한 합의사항을 통과시킨 후 감사 예배를 통해 교단 통합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양교단은 지난 12일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통합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를 회복하고 한국교회에 다시금 강력한 성령운동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교단 통합이 성사되면 5천 교회가 속한 대형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사무국 통합 준비 등 내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기아성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는 지난 2008년 정치적 이유로 분열된 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환경보전 사역을 펼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19년 생태달력을 제작해 눈길을 끕니다. 기환연은 죽어가는 나무와 숲을 살리기 위해 재생지로 만든 생태달력을 매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달력은 탁상형과 벽걸이형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됐습니다.
생명을 보듬는 하나님의 품 숲이란 주제로 제작된 이번 달력엔 숲의 사계절을 담은 아름다운 풍광 사진이 실린 것이 특징입니다. 또 창조세계 묵상을 위한 성구와 기도문, 환경기념일과 환경지침 등이 수록됐습니다. 기환년은 생명의 터전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마지막 보루인 숲을 기억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티비가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다비드 투어와 선교 사역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업무 협약식에서 주식회사 다비드 투어 이윤 대표이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지순례를 기획하는 우리 기업이 굿티비와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길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굿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굿티비와 협력하는 다비드 투어가 좋은 여행 상품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의 살아있는 궤적을 조명하는 기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다비드 투어는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로 6월절과 초막절 등 성경 속 절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다비드 투어는 국내 여행사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광야의 성막 체험 프로그램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지순례 여행객들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성막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경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굿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굿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드림교회 설립 감사예배가 서울 웰메이드 코엔 사옥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림교회 김기배 목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감사예배엔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가 참석해 설교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 전라도 지역 복음 광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거리 전도도 이어집니다. 광주 성시와 운동본부 최영남 대표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전라도 지역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부림교회가 전남 무안군에 수양관을 건축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유를 만끽하도록 지어진 부림수양관은 대형 집회와 소그룹 모임을 모두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넓은 시설을 자랑합니다. 부림교회 한의호 목사는 가정과 교회, 직장 공동체가 복음으로 무장되는 데 헌신하는 수양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 광은교회 하반기 새생명 축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김한배 목사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새신자들에게 예수를 만나 사랑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청년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광은교회는 매년 5월과 11월 새생명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장로 찬양단이 주최하는 정기 연주회가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연주회에 참여한 공연팀들은 주 찬양하여라, 호산나 등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김준식 찬양단장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더 멋진 합창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들이 동성혼 불허는 일본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년 봄 일제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선 현재 헌법 24조에서 결혼은 양성의 합의에 기초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 커플 변호인단은 헌법 24조는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 앞에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 일본에서 동성혼의 합헌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 첫 번째 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수면 위를 걸었던 기적의 장소,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의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국토에 물을 공급하는 가장 큰 식수원인데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수위가 6m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수를 재처리한 재생용수를 더해 2026년까지 갈릴리 호수의 수위를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증오범죄가 17% 늘어나면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증오범죄를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에 의한 범죄로 정의했습니다. 인종 관련 범죄는 4,131건, 약 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교, 성적 지향 순이었습니다.
종교 관련 범죄는 약 20%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938건은 유대인 대상 범죄로 반유대주의 증오 범죄가 전년보다 37%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키가 일회용 제품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지 유료화에 합류합니다. 터키 무라트 쿠름 환경부 장관은 비닐봉지 한 장당 가격을 0.25 터키리라, 우리 돈 52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한 사람당 비닐봉지 사용량을 연간 440장에서 90장으로 2025년까지 40장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